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이슈앤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BS투자증권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역시 준비되어 있는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주부터 5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이틀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바이코리아를 끝내고 다시 수급 공백 상태를 만드는 것인지 외국인 수급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물이 현재 300억 원가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래도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기조가 조금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대외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또 여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풍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들 좀 긴 시각에서 본다면 순매수 기조로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는 추세를 추종하는 그런 매매 패턴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틀 동안의 그런 매도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적어도 1월과 같이 과대한 그런 매도 공세로 전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 물론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지만은 두 가지 측면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거나 해소가 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여전히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한 북한 관련된 제재 이런 그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그 3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코스피 그리고 또 외국인의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율 같은 경우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특별한 구체적인 그 어떤 환율 전쟁을 완화하기 위한 실행을 담보하는 정책이 발표되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인위적인 엔화의 그 가파른 약세 흐름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순매도로 지나치게 치중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공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주 순 매수하는 동안 어떤 종목들을 좀 샀나 봤더니요. 전차 군단에 대한 매수세가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대차는 팔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종목별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할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업종과 관련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업종에 대한 전략도 달라질 수 있지만 업종 내에서 종목에 대한 그런 시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2월 7일에 코스피가 1930포인트 선에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현재까지 반등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한 업종들은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미디어, 은행, 내구 소비재, 필수 소비재 등과 같이 올해 1,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최근에 상향 조정되는 그런 그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격적인 그런 매력도 중요하겠지만은 보다 긴 시각에서의 매매 패턴을 구사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결국 중요한 그 기준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얼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코스피 전망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업종과 함께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네요.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방향성을 잃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춘절 연휴를 마치고 다음 주 개장하는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춘절 특수를 누린 기업들의 약진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이제 오늘로써 끝이 나고요. 다음 주에 다시 개장을 하게 되겠죠. 춘절 특수를 누렸을지 여부도 다음 주에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중국발 모멘텀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런지요. 일단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춘절 효과 관련해서는 뭐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뭐 그 전망에 의하면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춘절 기간 중에 일본으로 입국하는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대략 5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우리나라로 그 입국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경험적으로 관광객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달 춘절이 포함된 달에 코스피는 상승을 기록했던 적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의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은 중국 춘절 효과 코스피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통이라든지 내구 소비재, 필소비재, 미디어 뭐 이런 업종들의 실적이 최근 들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도 춘절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춘절이 이제 끝나기는 했지만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아직까지 유망할지 또 어제 오늘 보면은 소재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춘절을 앞둔 그런 주가에 어느 정도 춘절 효과는 선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결국 춘절이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춘절과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들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춘절이 끝난 이후에도 3월 초에 또 전인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모멘텀은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작년 3, 4분기에 중국 경제가 이미 저점을 확인하고 4, 4분기부터 점진적인 그 반등 흐름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나타났듯이 뭐 미국에 이어서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의 GDP 성장률은 4, 4분기에도 역성장 내지 전분기보다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한 발 앞서 중국은 이미 3, 4분기에 경기 저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 모멘텀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더불어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모멘텀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시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지속적으로 유망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대비한 전망 그리고 전략 세워드릴게요. 마지막 이슈 함께 보시죠. 1930선에서 70선까지 단숨에 뛰어오른 코스피. 오늘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를 짚어보고 시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래도 증시가 차분차분히 올라오더니 어느덧 1980선에 다다라 있는 모습이죠. 다음 주에는 증시에 미칠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상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연 코스피가 내부적인 모멘텀을 갖출 수 있을지 그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의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략 5% 가까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부적인 그런 실적 모멘텀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겠지만은 추가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을 의미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 주 중반 이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음 주인 24, 25일에 이탈리아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또 이제 2월 말까지 미국 정치권은 정부 부채 자동 삭감과 관련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관련된 정치적인 불확실성 확대로 주 중반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중국 춘절 이후에 중국 춘절과 관련된 뉴스 플로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기대되는 중국 모멘텀,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매도 속에서도 소재라든지 산업재에 대해서 순매수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춘절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의 그런 파급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다음에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보다는 증시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코스피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점도 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연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낙폭이 아직까지는 좀 과대한 측면이 있고 반면에 외국인 또는 국내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수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수급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다소 좀 방어적인 그런 업종과 더불어서 또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가격 매력과 실적과 수급을 동시에 겸비한 업종으로는 내구 소비재라든지 IT 중에서는 또 하드웨어 업종에 대한 좀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매력을 겸비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업종으로는 하드웨어와 함께 내구 소비재주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고 전략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앤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BS투자증권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